평균적으로 이 1시간 동안의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을 이탈하는 캔들이 나타났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자리에서도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게 됐으니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판단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방식이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장이에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증거금 0.01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매매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실 보조지표 이동평균선을 가장 승률이 높게 사용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해요.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매매 방법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 중에서도 승률이 높은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 세 번째는 캔들의 돌파와 이탈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3가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매법마다 사용할 수 있는 시장과 거래량이 들어올 때나 없을 때, 그리고 단기 매매에서와 추세 매매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설정값도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동영상에서는 가장 승률이 높은 이 3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이용한 단타 매매법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죠. 이 단타 매매법에서는 1분봉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5일선과 21선만 두고 매매하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정말 짧게 손절가와 익절가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신 다음 단기적인 시그널만 바라보면서 매매에 진입하는 방식인데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차트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에서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되며, 손절가는 5일선이 21선을 이탈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에서 익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5일선이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쭉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승세를 쭉 타주시면 되시는 방법인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골든크로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면 데드크로스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원리와 캔들의 돌파하는 지점을 이용해서 진입 타점으로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21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이때 진입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두 번째 매매 방법은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추세 매매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와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골든크로스가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서 여기 지점에서 정배열이 역배열로 바뀔 때까지 쭉 우리가 이 추세를 타고 기다리는 전략이에요. 이 전략에서는 21선, 61선, 181선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21선이 61선, 181선을 모두 골든크로스 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기점으로 역배열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를 타주면서 기다려주시면 되는 방법이에요. 이 매매법에서 익절 타점은 상승세를 쭉 관망하시다가 21선이 61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익절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매매 방식의 익절 타점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5일선, 21선을 이용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매매와 굉장히 비슷한데, 이 매매법에서의 핵심은 180일 장기 이동평균선과 60일 21선, 이 모든 이동평균선이 전부 정배열이 나왔을 때 이 상승 추세를 길게 볼 수 있는 전략인 거죠.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생각해보자면 역배열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매도 타점 또한 동일하게 181선, 61선, 21선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역배열이 나왔을 때 21선이 61선과 181선을 모두 이탈하는데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익절 타점 역시 역배열이 끝나고 21선이 61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익절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매매 방법과는 다르게 조금 더 길게 이동평균선들을 설정하고 좀 긴 추세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매매법에서의 핵심은 진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캔들이 아닌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 지점과 정배열과 역배열의 흐름을 보는 게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이 매매법을 이렇게 보시는 트레이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익절 타점을 원래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상승세를 마감하는 게 일반적이나 가장 긴 선인 181선까지 이 가장 긴 흐름을 보여주는 선에서 캔들의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쭉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자마다 매매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잘 맞는지는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동평균선을 하나만 넣어놓고 이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거나 돌파하는 캔들의 돌파와 이탈을 활용한 매매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전략에서는 본인이 중요하게 보는 분봉을 설정을 해주신 후 본인이 중요하게 보는 이동평균선의 설정값을 넣어주신 다음에 캔들이 돌파하거나 이탈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고 그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이나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알아가 보자면 만약 본인이 1분봉에 60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즉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돌파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평균적으로 1시간 동안의 추세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는 전략이에요. 또한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면 평균적으로 이 1시간 동안의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을 이탈하는 캔들이 나타났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자리에서도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게 됐으니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판단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방식이죠. 이 매매법에서의 핵심은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동평균선의 설정값으로 이탈하거나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이걸 하나의 기준선으로 활용해서 진입타점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단타, 스캘핑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60의 값으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혹은 180의 값이나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더 큰 숫자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본인이 중요하게 보는 이 추세의 전환점을 이동평균선으로 기준을 두고 활용하는 방법인 거죠. 이 이외에도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WMA, EMA, SMA 등등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동평균선은 처음 접하실 때는 편하고 쉬워 보일 수 있어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워지고 매매 방식과 전략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이동평균선 매매 방법을 찾아서 수익률을 높이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저 역시 이동평균선과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사용해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 이게 승률이 높다, 이게 제일 정확하다, 제일 좋더라 하는 방식들을 사용해봤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과 얼마나 잘 맞는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강의 동영상들을 보시면서 직접 사용해보시고 본인과 잘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신다면 분명 수익은 나올 것입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동평균선을 사용한 가장 훌륭한 매매법 3가지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증권사 계좌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개설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딩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